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저희가 시즌2 시작 팟빵 진출 기념으로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권, 아니 11종의 책 100권을 출판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20분께 5권씩 꾸러미를 던지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맞춤형 큐레이션을 해서 멋진 꾸러미를 만들어서 5권씩 보내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냥 받아보실 수 없어요. 퀴즈를 맞춰야 됩니다. 퀴즈의 정답을.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퀴즈를 다음 중 YG와 JYP의 책걸상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YG, 2번 JYP, 3번 SM, 4번 BTS.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까지 팟빵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자 중 20분을 추첨해서 YG가 큐레이션한 책 5권 꾸러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바 제인에 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박평님을 향한 이 애정의 댓글들이 마구 쏟아져서 네, 너무 많아요. 너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미스 플라이트 편 듣고서 진공상태님께서 왜 박평님한테 유유. 예, 박평님 너무 좋아요. 박평님을 우리가 그때 구박했어요? 저를 핍박하셨죠. 누가요? JYP. 제가요? 네. 디드아이? 네. 아, 맞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미스 그랬을까? 플라이트의 박민정 작가가 되게 말 잘하시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분위기도 있어 보이는데 아, 왜 내가 나타났느냐. 왜 아. 박민정 작가가 안 오고 당신이 왔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 네. 다루고 있는 비바제인 속에 하원 의원 같은 짓을 제가 했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 진공상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외항사 승무원이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요. 이런 팁도 언급을 하셨어요. 수영하지 못해도 승무원 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승객을 구조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수영이 필수가 아닌 항공사도 있거든요. 물론 수영을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정정해 주셨고요. 또 박평님에 대한 애정을 가득. 박평님 화이팅! 책 설명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박평님 짱짱짱이요. 라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초맘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박평, 박혜진 선생님 팬입니다. 박평 나오시는 다른 팟캐스트도 다 찾아 들었어요. 제발 매일매일 나와주시고 책 처방에도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프림노주님께서도 저분이 매일매일 나오긴 좀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저 회사 다니는 분이라서. 번호가 아니라서. 네. 네, 프림노주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박평님의 차분한 톤이 더 좋더라고요. 아마 YG의 유치원 목소리보다 박평님의 차분한 톤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약간 찔끔했는데 벌써 책걸상에 빠진 지 좀 돼서 등록순으로 조회해서 처음부터 듣기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데 박평님 더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빛님 드디어 일엔 읽기 시작해서 5분의 1 정도 읽다가 무심코 책날개에 있는 2권 3권 소개글을 읽었는데 저 아무래도 결말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 미스예요, 미스. 그래도 읽는 재미가 있겠죠? 흑흑 도서관에 신규 도서 신청해서 읽는 중인데 오타가 정말 많네요. 아니 그 소설인데 그 책 날개에다가 그 결말을 암시하는 그래요. 홍보를 해버리면 안 되죠. 스포일러가 책 날개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피에르 르메트르의 안 읽은 소설 중에서 실업자란 소설을 최근에 읽었거든요. 와, 그것도 명불허전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업자. 르메트르, 좋았습니다. 네. 네. 노벨상 언제 탈까요? 네. 네, 그리고 사흘 그리고 한인생 편에 몽당연필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읽은 책 중에 술술 잘 읽히고 재미있었습니다. 피에르 르메트르는 진리라니까요. 뭐 읽을지 모를 때 책걸상 추천책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나이사 정신요구 책걸상 쭉 가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참고로 정신요고도 이제 시즌 1이 곧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상속자나 뭐 재벌 그러니까 임원 뭐 이런 분들을 못 찾아가지고 독지가를 못 통칭해서 찾았어요. 독지가. 네, 네. 네. 또 저 잘 되겠죠, 뭐 정신요고도. 진짜요? 정신요고는 책걸상보다 한 서너 배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방송인데 그래도 이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책걸상 진행하면서 셀프 디스하는 겁니까? 저를 디스하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바제인 얘기 더 해보죠. 비바제인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바제인은 일단은 사실 내용만 들어보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심각하고 약간 사회 고발성 소설 같고 그리고 막 읽으면서 한숨 쉴 것 같고 네, 한숨 쉴 것 같고 막 눈물 나올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너무나 많이 드는 컨셉이에요. 사실 줄거리의 컨셉만 보면 소재만 보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지난 편에서 약간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책 전체가 너무나 경쾌합니다. 그 게브리얼 제빈의 이 유머 감각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 독특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쿡 찌르는 유머라 그럴까요? 네, 네. 맞아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나오는 그 재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여기 네. 뭐 딸 루비 같은 경우도 아우 그렇고 막 귀여워. 네, 제인도 그렇고 레이첼도 그렇고 대체로 다 되게 직설적인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네. 돌려 말하지 않고 진짜 딸 루비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루비가 펜팔을 보내는 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비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나 한 캐릭터가 아니라 섬에 있는 서점에서도 나오듯이 귀여운 책벌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책 읽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펜팔을 하고 이런데 그 펜팔 친구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생각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혹은 뭐 엄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뱉는 대사들, 뭐 글들 이런 것들도 되게 재치가 있었어요. 네. 그 특히 이제 아까 5장에서 형식 실험 아주 특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3장도 형식 실험이 있죠. 3장은 장 전체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밖에 네. 없습니다. 다른 글이 한 줄도 없죠. 네. 그리고 이 루비라는 친구가 파티마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또래 이제 여자애랑 같이 이제 국제 이메일로 펜팔을 주고받습니다. 네. 그런데 파티마에게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파티마가 보낸 편지는 한 줄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파티마에게 루비가 보낸 편지만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비는 파티마에게 솔직하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좀 상황에 대한 혼란, 그리고 좀 뭐가 화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는지 등등을 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들을 읽고 보면 그러니까 10대 소녀가 만약에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던질 법한 의문들과 혼란들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 선택을 하면서 대처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지금 거죠. 학교 친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보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랑 이메일을 주고받으니까 더 솔직하게 맞아요. 엄마 흉도 보고 음.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슬람 친구, 그 친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너 이슬람 교도니? 내 주변에는 이슬람 교도가 한 명도 없는데 너 히잡 쓰니? 히잡 쓸 때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 뭐 이런 그냥 가벼운 호기심에서부터 뭐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되게 진지한 이야기들까지 이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쭉 적어 나가는 방식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그 시차가 되게 일방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들도 듬성듬성이고, 이 루비 같은 이야기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냥 계속 루비가 쓰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걸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이게 굉장히 영리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그냥
좀 이렇게 멍하니 저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은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보게 생각 되는 없이 거야. 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굉장히 잘 읽히고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독자라 하여금 뭔가 빈 구석을 채우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아, 어제 나는 뭐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서 막 이제 그 경험에 대한 소회를 이제 파티마한테 루비가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루비가 파티마한테 쏟아내는 내용들을 통해서 도대체 실제로 루비가 어떤 일을 엄마 혹은 엄마 주변 사람들과 겪었는지를 막 독자들은 머릿속에서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탁월한 구성인데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무슨 난해한 소설처럼 어렵냐 하면 어렵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읽힐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그 물리적으로 양 자체가 작진 않거든요. 적은 맞아요. 양은 네.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읽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대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특히 섬에 있는 서점에 비해서 더 그런데 대화가 되게 많고 내면의 심리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대사들이 정말 많아서 어떤 페이지들은 그냥 심리 서술이라든지 내면 서술 없이 계속 대화로만 이어지는 부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비바 제인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내면의 이야기, 제인의 내면을 들려주거나 뭐 루비의 내면을 막 들려주는 것보다 어떤 시선들,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들이 어떻고 외부의 시선들에 대한 작용과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대화라는 되게 외연의 방식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속도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게브리엘 제비인이 희곡을 하나 써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섬에 있는 서점도 그렇고요. 이 비바제인도 그렇고 맘만 먹고 누군가가 각색을 한다면 희곡으로 사실 각색이 가능해요. 연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사실은 좁힐 수 있으면 되게 좁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바 제인을 연극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화면 모를까. 네, 연극 전문가의 JYP가 저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JYP가 왕년에 또 연극반에서 연극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연극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네. 굉장히 단호박. 연극 애호가. 네. 그래서 항상 또 얘기하잖아요. 야, YG 너는 좀 연기를 배워보는 게 어때? 그러면 군더더기 없는 말 같은 거 안 할 텐데 뭐 이런 식의. 네. 자, 이 책에는 제가 줄친 문장도 참 많습니다. 네. 어딘가에 써먹을 만한 멋진 말. 많아요. 뭐 다른 책을 쓰거나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 인용하면 글 쓰고 할 때 인용하면 좋을 것 같은 말. 몇 개 방출해 보세요. 섬에 있는 서점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인생에서 행복의 열쇠는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식은 사람들을 캐캐 묵은 고정관념 속의 남편과 아내로 변화시키는 교활한 구석이 있다. 이런 네.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문구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생각했다. 그래, 프레니는 머리가 있고 머리란 것들은 원래 성가시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는 경향이 있지. 이런 표현. 네. 두 분도 뭐 좀 재밌게 읽고 줄쳐놓은 부분들 방출 좀 하시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두껍게 줄쳐놨네요. 할머니는 불행한 결혼이란 다시 좋아질 시간이 충분히 없었던 결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전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부분에 네, 줄을 이렇게 두껍게 쳐놨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자고로 어머니라면 자기 딸이 닮기를 바라는 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뒷부분에 아비바 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너무다. 엄마는 당신을 너무 꽉 끌어안고 너무 오래 키스하고 너무 많은 질문을 퍼붓고 당신의 체중과 연애와 삶과 친구들과 미래와 물 소비에 관해 너무 걱정이 많다. 엄마는 거의 종교적 열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너무 많이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은 엄마에게 당혹감과 더불어 죄책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 태어난 것 빼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뭘 했길래? 제가 읽으면서
이건 내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 엠베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엠베스는 이제 하원 의원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심경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정말 왜 상관이 없는 저까지도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읽으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노출이 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미디어에 바람핀 남편 때문에. 사실 남편이 바람피운 게 그렇게까지 대수로울 건 없었다. 공개적으로 바람피운 남편을 둔 아내가 됐다는 게 힘들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자라는 몸에 안 맞는 수의를 입고 있는 게 힘들었다. 남편이 사과할 때 그 옆에 온순하게 서 있는 게 힘들었다.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파악하는 게, 적절한 정장 재킷을 고르는 게 힘들었다. 어떤 정장 재킷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페미니스트, 굴하지 않는 낙관적인 이미지를 줄까? 어떤 빌어먹을 재킷이 그 한 벌로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재치 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참 절묘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5챕터들 중에서 재미로만 따지면 엄마 편이랑 와이프 편이 제일 재밌어요. 1편이랑 4편.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고 하면은 막 애청자분들이 저 YG 이러면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이 딸의 섹스 스캔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보려고 하는 마음 아파하는 엄마와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웠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야 되는 이제 와이프의 그런 좀 찢어지는 심정 같은 것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게 뭐 무겁거나 심각하게 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수다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유머러스하면서도 좀 아프게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목들이 막 되게 착잡하면서도 뭐 어떤 대목에서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읽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처음부터 그냥 빵 터졌던 게 뭐냐면 이제 엄마가 딸이 그 하원의원이랑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든지 간에 그 관계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관계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와이프한테 제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이 이제 조우를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도 아마 이 비바제인을 읽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빵 터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웃기게 네, 정말 웃기게 됩니다. 묘사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눈여겨서 봐야 될 점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서로 되게 악연으로 엮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엄마는 딸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또 그 자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는 그 20대 초반의 여자애 그리고 또 그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낳은 아빠 없는 딸 그리고 그 아빠 없는 딸을 맞닥뜨렸을 때 그 와이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 책에서 막 5만 가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정말 자매들의 연대 같은 게 맞습니다. 은연중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모든 자매들의 연대 속에서 이 책에는 멀쩡한 남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진짜 한 명도 안 나오나요? 다 정말 찌질하거나 구차하거나 아니면 너무 걸리적거리고. 무능하고 아, 그러다 보니 진짜 한 명도 안 그리고 뭐 존재감도 없고 뭐 기껏 약간 비중을 가지고 나오는 인간이라고 해봐야 정말 거지 같은 놈들밖에 안. 첫 장부터 계속 추파 하나 던져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예. 맞아요. 남자란 다 이 모양이야라는 메시지가 네. 특히 저는 그 엠베스 4장에서 루비가 갑자기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이 엠베스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엠베스와 루비가 만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저는 내가 시간이 지나도록 간직해야 할 어떤 장면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정말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너무나 껄끄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막장으로 치달을 수 있는 관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아빠는 있니 그랬더니 아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루비는 확신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하원의원의 사생아다. 그렇죠.
어쨌든 이 엠베스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어떤 자신을 계속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루비가 너무 뭐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이 엠베스가 야 너 되게 말 잘한다 정치나 하지 그래 뭐 이런 얘기 주고받고 받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만들어내는 유머러스함이라는 게 사실 두 사람이 악연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대단한 힘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좀 가치 있는 유머, 되게 소중한 그 유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엠베스랑 루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잠깐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련의 장면과 에피소드들이 이 소설에서 그 자매들 간의 연대가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두 여성이 불꽃이 확 튀겨야 되는데 그 불꽃 속에서 이렇게 묘한 연대감 같은 것들을 독자에게 딱 전달을 한다는 거죠. 참 그 영화로 만들면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만약 연기를 잘한다면 배우들이 아니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이제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 결정적으로 스캔들 당사자의 주변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 그리고 엄마의 딸. 그래서 이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그들이 받은 그 사건으로부터의 상처를 또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은 원작이 뭐 당연히 훌륭한데요. 번역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섬에 있는 서점을 번역하신 분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분인데 이분은 개브리얼 제빈의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임자가 아닌가.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번역가들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야 정말 번역 특히 이 부분 좀 이제 읽어드릴게요. 미래 여성 리더십 추진 모임에서 엠베스 씨를 멘토로 모시고 있어요. 루비가 마저 채웠다. 미리 추모라고 하지. 엠베스가 덧붙였다. 약자를 미리 추모라고 해요? 대학 동문 지인이 물었다. 어감이 좀 안타깝네요. 그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우리식으로는 미추 모임이라고 하죠. 루비가 설명했다. 미추 모임의 모토는 미녀도 추녀도 다 함께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추녀, 즉 못생겼다는 위협은 여성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죠. 모두 함께 아우름으로써 니들이 우리 생김새를 갖고 뭐라 하든 우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린 강하고 영리하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요. 야, 요거를 보면서 아니 진짜 원작에 뭐라고 적혀 있길래 미래 여성 리더십 추진 모임, 미리 추모, 미추 모임, 미녀도 추녀도 다 함께 이런 번역이 가능한 걸까? 원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놀라운 번역 아닙니까? 놀라운 번역이에요. 네. 그 어멜리언 선생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번역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출판사에서는 내심 이 비바제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정치인의 미투 폭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 책이 좀 화제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박민정 작가, 미스 플라이 때 박민정 작가가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불만이에요. 너무 비장하게 이 책을 너무 비장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 책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독자들이 보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미투라던가 뭐 성폭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한 번씩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미숙할 때 자신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한 멋진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여성의 주변 사람들의 또
아름다운 연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꼭 그런 이슈들과 결부를 짓지 않아도 섬에 있는 서점처럼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출판사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맞아요. 소재랑 이렇게 잘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읽고 나면 여성의 성장 이야기이면서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작품이죠.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출판사의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서 디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바제인이나 비바제인의 뭐 띠지라든가 뭐 추천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책 굉장히 좀 심각한 소설인 것 같고 좀 무거운 소설인 것 같고라는 편견을 독자들이 가지실까 봐서 전혀 그런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표지도 약간 그 잘 안 읽히는 어디 라틴 아메리카 소설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얼굴이 비어 있어서. 네. 조금 그런데 굉장히 잘 읽힙니다. 네. 저희가 섬에 있는 서점을 발굴해서 강추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감사의 댓글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비바제인도 섬에 있는 서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재미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 또래인 개브리엘 제빈이 천재다. 그리고 뭐 탁월한 유머 감각 이런 얘기도 이번 시간에 나왔었는데 정말 재주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브리엘 제빈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재주꾼일 수 있냐라는 생각을 들면은 일단은 그 어떤 애청자분께서 제보해 주셨잖아요. 한국계라서 그렇습니까? 한국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에 되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독특한 위치에서 성장기를 보냈다라는 것도 저는 개브리엘 제빈이 이렇게 약간 그 보면은 좀 이렇게 경계인인 듯한 시선이 있잖아요. 네, 뭐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유대인이고, 네, 미국 동부에서 자랐고 네. 하버드 나왔고 뭐 이제 이런 경력을 갖고 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어쨌든 주류적인 문화 속에서 탁월한 인문 교양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다인종적인 가족 관계 때문에 본인이 약간은 경계인다운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 섬에 있는 서점도 그렇고 비바제인에서도 은연중에 이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비바제인을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5사람의 시선으로 그 5개의 챕터가 전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떡밥들이 막 나와요. 마지막에 그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된다는 거. 심지어는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엄마의 실패한 소개팅 떡밥까지도 마지막에는 회수가 된다는 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잖아요. 그 개브리엘 제비는 뭐 이렇게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일단 엄청난 독서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작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참 부럽습니다. 책걸상 같은 팟캐스트 진행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웃이고 유쾌한 지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개브리엘 제빈이 아는 사람이라면은 만나서 진짜 수다 좀 많이 떨어보고 싶고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상담받고 싶은 그런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끝까지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대충 스토리는 다 나온 거 아니야라고 읽으시면은 마지막에 뒤통수 여러 번 맞습니다. 다 읽을 때까지는 다 읽은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스포일링을 한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렇게 뒤쪽에 재밌는 부분들은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섬에 있는 서점도 마지막에 반전들 막 있었잖아요. 갑자기 소설이 스릴러처럼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반전들이 있었는데 비바제인도 여기저기서 던져놓은 떡밥들을 다 회수를 하면서 마지막에 독자들한테 다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다 의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소설 보면 그 희극과 비극의 경계들이 흐린 소설들이 좀 훌륭한 문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말들 중에도 이제 멀리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뭐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네, 뭐 이 비바제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머들이 그 안에 비극을 좀 가지고 있고 비극 안에서 또 희극을 찾아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이 유머러스함은 제 기준에서 보면 사프란포어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사프란포어 이후에 새로운 어떤 미국 문학에 있어서의 한 트렌드, 감성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작가고 점점 더 되게 중요한 작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작가예요. 자, 개브리얼 제빈도 한 몇십 년 후에는 노벨상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감히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가 막힌 소설을 쓰는 젊은 작가입니다. 한국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한국말을 그래도 조금씩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비바제인, 네. 개브리얼 제빈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비바제인 정말 섬에 있는 서점처럼 많은 분들이 즐겁게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권 다 읽으신 분들 둘 중에 난 그래도 고르라면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다 좋았는데 제가 문학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비바제인이에요. 네. 저도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소설이냐라고 물으신다면 51대 49로 비바제인 쪽이 아닐까. 저도 혼자서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섬에 있는 서점. 우린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해요. 참 쓸데없는 고민들 많이 하죠. 고민했어요 진짜. 섬에 있는 서점과 비바제인. 저는 그 51대 49로 비바제인한테 점수를 더 준 게 섬에 있는 서점에는 없는 이 특이한 형식 실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절묘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형식 실험이 단순히 실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점수를 더 줬습니다. 그것만 빼면 거의 뭐 동점입니다. 이 형식주의자들. 저는 그 온전하게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만 놓고 보면 섬에 있는 서점 같은 스토리를 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섬에 있는 서점에 진짜 고민하다가 약간 더 점수를 주기로 혼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네, 우리끼리 고민하는군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평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